자, 안녕하세요. 박인규 강사입니다. 저는 현재 메가MD와 MDMP에서 일반화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PT를 어떻게 준비해야 빨리 합격할 수 있을까, 이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PT를 보통 몇 년간 준비하느냐.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PT 경쟁률은 한 9대1 정도 됩니다. 경쟁률로만 보면 분명히 쉬운 시험인데, 근데 실제로 초시에 PT 고득점을 맞아가지고 합격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학생들을 가까이서 관찰을 해보면은 재수, 삼수는 굉장히 흔하고요. 심지어 요즘은 뭐 사수, 오수 같은 이런 장수생들도 점점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자, PT를 이렇게 오래 공부해도 점수가 잘 오르지 않는 원인이 도대체 뭐냐?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도 재수, 삼수, 또 장수를 하게 되나? 저는 학생들하고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한 1년에 수백 명 정도랑 상담을 하는데요. 이 영상을 보는 분들도 다음 카페 박인규 일반화학에 가서 상담 양식을 참고해서 글을 보내주시면은 언제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많은 학생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요. 열심히 오랫동안 공부해도 점수가 오르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 그 원인이 찍어낸 듯이 똑같습니다. 그 원인은 한마디로 말해서 시험 방향에 맞지 않게 공부를 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지금부터 장수생이 되는 이 가장 대표적인 4가지 원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 후에 각 원인의 해결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열심히 공부해도 점수가 오르지 않는 원인들 4가지. 첫 번째는 기초와 기본기 부족. 또 두 번째는 정확한 공부 방법을 모르고 공부한다는 거. 또 세 번째는 늦게 시작을 한다. 또 네 번째는 수동적인 공부입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원인. 기초와 기본기 부족입니다. 대부분 학생들은 기초나 기본기 또 뭐 정확한 공부 방법 이런 인식 없이 그냥 학원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면 되겠지 하고 그냥 막연하게 PT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바로 이런 안일한 자세 때문에 장수생이 되는 거예요. 기초랑 기본기라는 거는 단순히 기초 이론을 잘 안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키보드로 워드를 배운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처음에 그냥 뭐 별 생각 없이 독수리타법으로 대충 배우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아무 지장 없이 그냥 잘 치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근데 절대로 그 방법으로는, 이 독수리타법 방법으로는 어느 이상 실력이 늘지를 않죠. 근데 반대로 정확한 타법, 그러니까 어느 손가락으로 어느 키를 쳐야 되는지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타법을 배웠다면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독수리 타법보다 오히려 더 느려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이거는 이렇게 정확한 방법으로 연습을 하면은 점점 연습하는 만큼 실력이 오르게 되고요. 나중에는 독수리 타법으로 치는 거랑은 비교도 안 되게 더 잘 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바로 기초와 기본기가 중요한 대표적인 일입니다. 이게 뭐 타자 치는 것만 이런 게 아니고 PT도 마찬가지죠. 기초와 기본기가 부족하면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느 이상으로 실력이 늘질 않아요. 근데 기초랑 기본기가 부족해도 그 컬이 나갈 때 이론 과정 동안에는 자기 문제점을 잘 못 느낍니다. 그냥 진도도 따라가기 어렵지 않고 잘 따라갑니다. 근데 본격적인 문제풀이 과정에 들어가면은 이제 이때부터 문제풀이 수업을 따라하기가 점점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문제를 푸는 기본 틀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수업을 따라가려면 예습 복습을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럼 시간이 부족해서 자기 스스로 문제를 풀 시간이 부족하게 되니까 실력은 또 안 늘고, 결국은 커리를 따라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악순환에 빠지는 경우가 많고요. 이게 바로 아주 대표적인 실패 코스입니다. 자, 근데 이런 증상, 그러니까 이 문풀 과정 때 문제가 잘 안 풀리는 증상은 이론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기초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아무리 이론을 많이 봐도 소용이 없고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어봐도 기초가 튼튼해지진 않아요. 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쉬운 문제를 정확한 방법으로 많이 풀어야 기초와 기본기가 튼튼해집니다. 기초가 부족한 상태에서 어려운 문제를 푸는 거는 이 작은 라이터로 통나무에 직접 불을 붙이려고 노력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붙질 않겠죠. 아무리 오래 통나무에다 라이터를 대도 불이 붙질 않겠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라이터로 마른 풀에 먼저 불을 붙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나뭇가지로 점점 불을 키우고, 그 다음에 이제 불이 충분히 커지면은 굵은 통나무도 막 태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계속 안 되던 분들도 쉬운 문제부터 정확한 방법으로 많이 풀면은 기초와 기본기가 튼튼해져 가지고 실력이 이렇게 급상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원인, 정확한 공부 방법을 모르고 공부하는 거죠. 이 어떤 시험이든지 그 시험에 최적화된 공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을 잘 모르고 공부하면은 이 전략 없이 전쟁을 치르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또 조준을 하지 않고 총을 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허비가 됩니다. 대표적인 잘못된 공부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요. 자, 너무 이론 위주, 암기 위주로 공부하는 거. 예. 또 숲을 못 보고 나무만 보는 공부. 그러니까 장님들이 코끼리 만지듯이 이게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하나만 보는 거예요. 또는 목차를 통해서 내용들 사이의 유기적 관계를 파악하지도 않고 그냥 흩어진 낫장처럼 공부하는 습관. 특히 이제 생물에서 굉장히 치명적인 습관인데요. 이렇게 공부하면은 열심히 공부해도 다 흩어져서 날아가 버립니다. 자, 또 이론 따로 문제 따로 공부하는 습관. 이런 습관은 이제 일반화학하고 물리에서 굉장히 치명적인 안 좋은 방법이죠. 또 기초와 기본기를 등한시하는 습관. 예, 아무리 집을 잘 지으면 뭐합니까? 기초 공사가 안 돼 있으면 저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집이 그냥 무너지는 거죠. 뭐 저건 수리하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냥 다 부시고 새로 지어야 됩니다. 또 수동적으로 무조건 커리만 따르는 습관. 이런 이제 정확하지 않은 잘못된 공부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공부하는 분들도 정작 본인은 공부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잘 인식을 못해요. 그냥 단순히 열심히 안 해서 그런가 보다. 그냥 또 뭐 내가 머리가 나쁜가 보다. 예, 나는 피트랑 안 맞나 보다. 그러면서 근본 원인을 찾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더 열심히 하면 되겠지 하면서 몇 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이라고 하더라도 정확한 방법을 이제 눈을 떠가지고 정확한 방법으로 공부를 하면은 바로 그의 실력이 막 급격히 오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예, 열심히 이제 공부해도 점수가 오르지 않는 세 번째 원인, 바로 늦게 시작하기 때문에요. 예, 초시가 됐든 재도전이 됐든 일찍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실제로 학생들을 보면은 뭐 자소서 면접 준비한다, 또는 뭐 영어 공부한다, 심지어는 복학한다, 뭐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다,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예, 결국 한 1, 2월 정도에 늦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재수 이상에서 이렇게 늦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늦게 시작을 하면 뭐가 문제냐면은 이제 시간이 별로 없죠. 그래서 실패 원인을 찾아가지고 고칠 이런 시간이 부족하고 결국은 그냥 기존의 잘못된 공부 방법 그대로 다시 반복할 확률이 높죠. 그러면은 똑같은 원인으로 또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예. 실패 원인을 찾아서 고치지 않으면은 같은 일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근데 그래도 뭐 작년보다는 조금 점수가 올랐으니까 그냥 더 열심히 하면 되겠지 하고 제대로 된 원인을 파악을 하지 않고 그냥 1, 2월에 안일하게 늦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초시면은 늦어도 9월, 또 재도전이라고 하더라도 표준 점수가 240점대 이하라면은 최소 11월에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비행기가 이륙을 하려면 뭐 활주로에서 그냥 수직으로 이륙하기가 힘들잖아요. 네, 수직 이착륙기가 아니라면 활주로를 충분히 달려야 되죠. 네, 그런 것처럼 제대로 된 공부 방법을 찾아서 세팅하고 또 효과를 보려면은 최소 두세 달은 그 방법으로 달려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만큼 또 기초 공사 기간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1, 2월에 시작하면 안 되고 최소한 그로부터 한 두세 달 전에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실패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일찍 재도전을 하면 시행착오를 줄이고 훨씬 빨리 합격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정확한 실패 원인 파악도 하지 않고 그냥 늦게 시작을 하면은 똑같은 원인으로 또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제 장수생이 되는 거예요. 자, 열심히 공부해도 점수가 오르지 않는 네 번째 원인, 바로 수동적인 공부 방법입니다. 대부분 학생들은 이제 피트 준비 시작할 때 그냥 중고등학교 시절처럼 그냥 학원 커리만 따라가면 되겠지 하고 무작정 피트 준비를 시작을 하는데요. 근데 이상하게 피트는 그렇게 수동적으로 공부하면 잘 안 통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일반적인 피트 학원의 커리는 제 생각에서는 굉장히 기형적입니다. 왜 그러냐? 대부분 이제 일반적인 커리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기본 이론, 그 다음에 심화 이론, 그러니까 이론을 자세하게 공부해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이, 기출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원별 문제 풀이,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를 푸는 거고, 마지막으로 파이널 모의고사, 이런 순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먼저 이론을 자세하게 공부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순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마치 그 이론을 잘 알아야 문제도 잘 풀 수 있다, 이런 무언의 메시지가 들어있죠, 이 커리에. 근데 이런 커리는 추론 스타일 시험보다는 암기 스타일 시험에 적합합니다. 이론을 자세하게 공부한 다음에 문제를 푸는 그런 구조니까요. 근데 추론형 시험에서는 이렇게 이론하고 문제풀이가 분리되면 비효율적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측정하는 추론형 시험에서는 이론과 문제를 같이 공부해야 그 내용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리고 바로 그게 어떻게 응용되는지를 동시에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가 있죠. 그러면 왜 이 피트에 적합하지가 않은 이런 커리가 이렇게 보편화된 거냐? 아마 옛날에 이제 의학대 편입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문제가 전부 단편적인 암기 문제였었는데요. 그 편입 시절 커리 체계가 이제 초창기 피트가 형성됐을 때 그 편입 시절 커리가 그대로 피트 시장에 적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고착된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절에 편입학원이 피트 강의도 동시에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편입 선생님들이 피트 강의도 그대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론과 문제가 분리가 되어 있는 커리를 맹신해서 따르다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초반에는 너무 이론 위주로 자세하게 공부를 하게 돼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중반 이후에는 너무 갑자기 어려운 문제를 푸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론을 공부하고 갑자기 기출문제를 푸니까 기출문제는 그렇게 만만한 문제들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이론하고 문제풀이 사이의 간격이 크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이론은 아는데 내가 문제는 잘 안 풀린다, 이런 증상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잘 안 풀리면 어떻게 하느냐? 이론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론을 열심히 복습을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진도는 이제 점점 늦어지고요. 근데 이론을 아무리 봐도 문제는 여전히 안 풀려요. 그럼 이제 급한 마음에 시험도 다가오고 그러니까 그냥 문제랑 풀이 방법을 통째로 외우는 거예요. 막 늪에 빠진 것처럼. 근데 이렇게 일단 외우는 습관이 한번 생기고 고착되면은 이제 문제는 더 안 풀리게 됩니다. 도저히 그런 식으로 외워서는 풀 수 없는 문제들이거든요. 전부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측정하는 그런 시험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흔한 실패 메커니즘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왜 도대체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고 장수생이 되는가, 그 요인을 살펴봤는데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가장 빨리 합격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장수생이 되는 요인의 반대로 공부를 하면 됩니다. 자, 반대. 첫 번째, 기초와 기본기를 튼튼히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실전에 맞는 정확한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또 세 번째, 실패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패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일찍 재도전을 시작해야 되고요. 네 번째, 능동적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최대한 빨리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초와 기본기가 튼튼해야 노력하는 만큼 실력이 오릅니다. 기초를 튼튼히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 바로 쉬운 문제를 체계적이고 정확한 방법으로 많이 푸는 겁니다. 그래야 어렵고 복잡한 문제도 그 같은 방법으로 체계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 자, 쉬운 문제를, 이제 쉬운 문제니까 그냥 대충 엉성하게 푸는 분들이 많은데요. 쉬운 문제를 엉성하게 풀면은 그 습관이 고착돼서 어렵고 복합적인 문제는 잘 못 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걸어 다닐 때는 운동화 끈 풀려도 걸어 다니는데 뭐 큰 지장 없죠. 근데 내가 막 전력 질주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운동화 끈이 풀린 상태에서 어떻게 전력 질주를 하겠습니까? 또 마치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독수리타법이 고착되면은 어때요? 어느 이상 실력이 늘지 않죠. 그랑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려운 문제를 못 푸는 게 보통 이론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고요. 기초와 기본기가 부족해서 어려운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바로 정확한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항상 기출문제가 뭘 요구하는지, 나는 지금 그에 비해서 뭐가 부족한지, 또 그렇다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보완할 수 있을지 항상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쉬운 건 아닌데 이제 계속 연습하면은 점점 잘할 수 있게 되고요. 스스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직면하고 해결하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또 단순 암기, 정리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돌 모아놓은 거랑 비슷해요. 그 돌을 이어 붙여서 벽돌로 만들어 가지고 쌓아야 그게 집이 되는 거죠. 그냥 돌멩이만 모아놔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떤 개념을 이해하고 응용하고 연습하는 게 중요하죠. 단순 암기가 아니라. 그래서 A라는 걸 배웠으면 곧바로 A에 대한 적절한 문제를 풀어야 제대로 이해하고 응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피트는 그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항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론하고 문제를 함께 공부해야 됩니다. 자, 정확한 방법으로 공부를 해보면요. 바로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하고 분명하게 느낌이 오게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게 뭔가 잘 안 된다 그러면은 공부 방법에 문제가 있는지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 밖에도 중요한 공부 방법, 뭐 습관 이런 걸 말씀을 드려보면요. 이제 기출문제가 뭘 원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 또 자기의 약점을 조기에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보완하는 능력, 또 중요하고 기본적인 내용으로 먼저 틀을 잡고 세부 내용을 공부하는 습관, 항상 목차로 전체 내용 구조를 파악한 후에 세부 내용을 공부하는 습관, 또 지금 상황에서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 판단하는 우선순위 선별 능력, 또 육체적, 정신적, 컨디션 조절 능력, 이런 많은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전거를 우리가 타려면 넘어지면서 스스로 배워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부 방법도 스스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터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동영상을 봤다고 하더라도 저절로 그런 공부 방법이 터득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많이 연습을 해 봐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빨리 합격할 수 있느냐. 세 번째, 실패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일찍 시작해서 그 실패 원인을 보완해야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이 의외로 시행착오도 많이 필요하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공부 틀을 갖추려면은 최소 두세 달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시는 최소 9월, 제시라고 하더라도 240점대 이하라면은 11월에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또 네 번째, 능동적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무작정 커리만 따르면 안 되고요. 내가 지금 따르고 있는 커리 과정이 실전을 위해서 왜 필요하고 앞으로 어떤 단계가 남아 있는지 이런 거를 명확하게 인식하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만약에 커리 따라가기가 힘들거나 이상하게 실력이 잘 늘지 않는 것 같으면 뭐가 문제인가, 어떤 점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찾아서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피트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피트 과목 중에서 제일 부담스럽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은 과목이죠. 바로 일반화학입니다. 제 담당 과목이죠. 일반화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가장 빨리 또 가장 쉽게 실력을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박인규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